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고전프라 반다이 1대 144 자분굴 시리즈죠. 그죠? 워크머신 시리즈 워크 캐리어를 변신 가능하게끔 개조했던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조만 하고 이제 방치해 두었다가 도색도 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도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도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첫째 걸림돌이 캔 스프레이 기준입니다. 마땅한 색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색을 해서 붓도색을 할까 하다가 검색을 좀 이리저리 해보니까 그나마 좀 비슷한 느낌의 색을 찾았습니다. 2개 정도. 2개 구입하고 이제 칠을 해보니까 이 워크 캐리어가 뭐 여러가지 버전이 나왔죠. 그죠? 반다이에서 아마 신금형일 겁니다. 그죠? 국판은 1대 100 대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신금형으로 찍어낸 녀석도 있고 뭐 초합금 같은 녀석도 있는 것 같고, 그죠? 다른 뭐 완성품 뭐 메이커에서 나온 것도 있고 색상 차이가 약간씩 다 있더라고요. 그죠? 하지만 워크 캐리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청록색, 바디가 청록색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청록색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찾은 게 제가 이번에 사용한 게 모로토우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캔 스프레이인데 이게 이제 대용량이다 보니까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색상 명칭이 제가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록색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 녀석을 적용한 게 여기 지금 보이는 그 완성 장례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청록색인데 아무튼 모로토우 거는 이런 느낌이고 타미야에서 나온 게 좀 비슷한 느낌이 TS41번 코랄 블루라고 있는데 얘는 녹색기가 좀 덜하고 하늘색기, 파란기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얘는 요번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얘는 이제 제가 같이 구입한 건 아니고 예전에 미리 구입해 둔 녀석 같은데 이게 거기 그 F1 머신 중에, 그죠? 그 차종 중에 요 녀석을 쓰는 녀석이 있어서 제가 한번 하려고 사뒀다가 그냥 미개봉인 채로 있는데 이 녀석은 녹색기가 덜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십시오. 근데 모로토우께 좀 녹색기가 더 있다 보니까 색이 좀 이렇게 괜찮게 나온 것 같고, 기본 밑색 서페이스는 화이트가 아니라 그레이에 올렸기 때문에 살짝 더 묵직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 스프레이 전체적으로 이제 캔 스프레이 베이스입니다. 거의 캔 스프레이로 다 했어요 이번에. 왜냐하면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관절 애들을 조금 이렇게 따줘 가지고, 그죠? 끼운 방식으로 좀 개조를 했죠. 그죠? 변형 가능하게 할 때 이런 뭐 팔 상완 부분이라든지 허벅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게끔, 그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킹 부담이 많이 줄다 보니까 거의 캔 스프레이 도색으로 다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캔 스프레이 도색을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삐져나오거나 색이 약간씩 덜 묻힐 때가 있기 때문에 붓도색으로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죠. 붓도색으로 보완을 해줄 때 도색을 어떻게 하느냐, 청록색을 만드는데 이렇게 좀 밝은 느낌의 청록색일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스카이 블루 그리고 라이트 그린, 요 그린 두 개를 쓸 때 그 흰색 조절은 이제 무광 흰색을 이렇게 3가지로 조색을 해주면, 그죠? 좀 진하면은 화이트 계열은 이제 느낌 주려면 흰색을 좀 더 섞으면 되고, 그죠? 아니면은 반대의 경우에는 이 2개를 넣어주되 거의 비율을 2대 2대 1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죠? 5분의 2, 5분의 2, 5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나멜 붓도색으로 만약에 이제 조색해서 칠하신다면은 요 3가지로 조색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상은 여기다가 이제 녹색기를 조금 더 넣으려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린을 더 섞으면은 녹색기가 더 갈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완성품 보면은 녹색기가 더 있는 녀석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색깔이 화사하고 산뜻하면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로토 거는 기본 반광이나 혹은 무광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습도가 높아가지고 사실상 유광도 반광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칠해 보니까 이거는 뭐 반광 아니면은 무광의 색상이다, 유광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색상 기본 베이스 색상 선택은 청록색은 요 모로토 거를 한번 써봤다, 참고하십시오.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은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보시면은 좀 까다로운 부분 중에 이제 이 뭐죠, 워크 게리어라는 녀석이 전체적으로는 도색이 쉬운 녀석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분리만 되면은 화이트 칠하고 그 다음에 청록색 그죠? 청록색 거의 포인트 컬러가 막 세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누구나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메카의 어떤 색 구성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포인트에 노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죠, 그죠? 이건 들어갔고, 또 이런 부분도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노란색, 이런 부분도 그러죠. 윈도우 부분도 있고, 윈도우는 노란색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측면 이런 데도 보면은 여기 복숭아뼈도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마스킹 테이프, 그죠? 뭐 2mm, 3mm 짜리로 해결이 되는데,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그죠? 마스킹 테이프를 하기 힘듭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쏴 보십시오. 첫째로는 이 작은 원형으로 자르기가 힘들어요. 홀 펀치라는 그 도구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망치로 때려 가지고 마스킹 테이프를 원형으로 깔끔하게 자르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작은 구경은 없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있어요, 세트. 그래서 이건 참 고민인 부분이라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마스킹 졸이 없는데 한번 처음으로 사봤습니다. 이것도 좀 비싼 녀석, 뭐 수용성인가 뭔가 하는 녀석도 있고, 좀 싼 기본 스탠다드 제품이 있는데, 이거 스탠다드입니다. 싼 거. 요거. 그래서 마스킹 졸을 이쑤시개로 이렇게 살짝 발랐습니다. 여기 발랐어요. 바르고 도색 다 하고, 그러니까 노란색을 뭐 미리 칠해주고, 그죠? 만약에 이 길을 라카 캔 스프레이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푸토색으로 해야 되죠, 그죠? 근데 푸토색도 사실 원형을 깔끔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캔 스프레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카 캔 스프레이 노란색을 딱 다 칠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마스킹 졸을 이쑤시개로 이렇게 살짝 떠가지고 발라줍니다. 살짝 이게 액상이기 때문에 중심점에 살짝 놓으면은 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략의 원형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준 다음에 굳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흰색이나 청록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도색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살짝 조심스럽게 뜯어내면은 고무나 젤리처럼 형태가 되더라고요, 다 굳었을 때는. 그래서 뭐 깨끗하게 뜯어지고 하는데, 이런 안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도 마스킹 졸로 커버가 가능하더라. 그래가지고 좀 편리하게 도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구를 늘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은 이 워크 게리어에서 이런 노란 포인트가 없으면은 너무 허전하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인데, 그나마 있는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제 마스킹 테이프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붓도색에 좀 익숙하다 하더라도 이런 작은 녀석의 원형을 매끈하게 붓도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마스킹 졸에 의존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이제 평은 도색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하나 있으면은 꽤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종종 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꽤 제가 처음 해봤는데도 좀 효과가 괜찮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조금 더 뿌렸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기 이제 마스킹 졸은 이쑤시개로 큰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부분은 깊은 부분이죠. 레드죠. 근데 여기도 캔 스프레이 라카 레드를 칠했습니다. 뿌렸는데 그게 에어브러시가 아니라 이제 라카 스프레이 한 개죠. 입자가 미세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제대로 깊숙하게 칠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2번 정도 뿌렸는데도 제대로 칠해지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여기는 마스킹 졸까지 하는 거 포기하고
도색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이제 에나멜로 했습니다. 색상 차이가 약간 있긴 있는데 에나멜로 이제 처리를 하고, 또 이런 부분도 이제 레드 컬러 포인트가 있는데 캔스프레이 라카가 도료가 제대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양쪽입니다. 안쪽은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에나멜로 보완 쪽으로, 그죠? 안 되는 부분만 살짝 했어요. 근데 다만 측면 여기 레드는 제가 캔스프레이 라커를 해주고 마스킹 졸로 한번 듬뿍 여기 채워놓죠. 빈 공간 채우는 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뜯어내니까 좀 말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포인트는 여기 마스킹 테이프로 다 되는 부분이죠. 여기 무릎 부분, 그리고 뭐 발가락인데 뭐 위치적으로는 엄지발가락 정도 되겠죠, 그죠? 이런 레드 포인트는 이제 평면이다 보니까 마스킹 테이프로, 그리고 복숭아뼈에는 옐로우 포인트도 이제 마스킹 테이프 해주고, 그죠? 노란색 캔스프레이 뿌리고 마스킹 들어가고 청록색 같은 거 도장 다 끝낸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무광 금속 붓도색으로 한번 원형 돌려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바주카포는 좀 아쉬운 게 손이 총 잠깐만요. 손이 이제 5개가 들었는데 주먹 진 상태에 2개, 그죠? 교체할 수 있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손 편 상태에 있잖아요. 좀 빠져 2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총하고 라이플하고 이제 바주카포에서 선택으로 넣게끔 돼가지고 참 야박하다. 하나 더 넣어주면은 바로 교체할 수 있는데, 그죠? 요렇게 되겠네, 그죠? 요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라이플에 넣었는데 손을 하나 더 안 넣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여기 자석을 이식하고 여기도 자석을 넣고 여기 이렇게 이제 고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차피 기본 어떻게 보면은 연출된 모습 보면은 바주카포를 등 쪽에 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옐로우 올리고 이제 워크 게리어는 제가 요즘 뭐 건담이라든지 이렇게 뭐 슈퍼 로봇들 도색하다 보니까 그린 계열이라든지 이런 청록색 계열의 애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빨파노만 보입니다. 좀 식상하죠, 그죠?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면은 그 와중에 이렇게 이제 청록색에 좀 독특한 색이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좀 다양성이 충족되는 것 같고, 이런 색상도 한번 도전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다행히 1:144 스케일로는 고전으로 워크 게리어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유일무이한 프라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1:100이 안 나왔잖아요, 고전은. 그래서 요건 도색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이제 저기 추가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골반 부분에 원래 일체형으로 이제 이렇게 뭐 기관총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대포가 있어요. 기관총이 이정이.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잘 휘고 부러질랑 말랑 해가지고 그 녀석은 완전히 커트해서 버리고, 황동봉과 플라판 저기 플라봉이나 이제 러너 라이트로 늘리면은 이렇게 나팔 형태가 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나팔 형태 만드는 거에 구멍 뚫고 꽂아주고 이제 튼튼하게 꼽았다 뺐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살짝만 개조를 해준 게 다입니다. 그 게리어는 제가 변신은 생략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변신 제가 가능하게끔 했죠. 여기 가공을 새로 했죠. 변신은 뭐 생략하고 뭐 개성은 넘치는데 예전에 뭐 TV 만화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추억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워크머신 리얼 로봇 계열에서는 나름 또 인지도가 있는 녀석이고, 또 만들어 두면은 저기 다른 녀석들하고의 시리즈도 완성이 되고, 그죠? 또 독특한 클레이이기 때문에 꽤 매력적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은, 여기 이제 꼽았다 뺐다 할 수 있게끔 제가 여기 관절 부분을 땄죠. 잘라냈죠.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렇게 앞으로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절이 여기 무릎 부분에 부러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황동봉을 제가 심었습니다. 황동봉하고 폴리파츠를 심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를 이렇게 좀 추가 가공을 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제가
제품 만들고 이제 불용으로 남아 있는 폴리파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제품에 여기 이제 그 무릎 축이죠. 그 축을 따냈어요. 그리고 그게 한 4mm 정도 됐나? 그래서 그걸 끼우고 그 내부에 이제 황동봉 금속봉을 넣었습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금속봉이 이 부분에 이제 순접으로 고정을 하면은 이 내부에 있는 폴리파츠하고 이 축이 이제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제 견고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을 따버리니까 이 얘기가 부러지 버리고 이제 막 낙지 간절화 돼 버리니까 도색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가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포징에서의 그런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차후에 제가 만들면은 이 방식은 이제 안 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해보고, 물론 도색은 엄청 편하겠죠. 하지만은 이제 이게 관절이 너무 약해지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은 이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받아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제품들은 도색을 하고 있는데 워크 게리어는 요 정도 선에서 그죠? 준비하시면은 청록색은 이제 모로토우, 그리고 조색할 때는 요 3컬러로 땜빵. 근데 제가 이런 부분 이제 마스킹해서 칠하면은 이게 아무리 이렇게 꼼꼼하게 한다 그래도 이제 삐져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티가 안 나죠, 그죠? 조색이 상당히 잘 됐네. 운 좋게 조색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블랙이 삐져나왔는데 이거 칠했는데 지금 티가 안 나네요, 이게. 그죠? 신기하네. 아무튼 조색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주고, 이 정도로 준비하시면은 1대244 고전프라 도색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마스킹 졸 한번 써보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노란 포인트라든지 그런 데는 참 유용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워크머신 시리즈 고전프라는 계속 제가 지금 뭐 준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이어서 또 작품이 완성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